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중급회계 수준에서 정리해 봐야 되는 게 우리 이자율이죠, 이자율. 그쵸, 이자율.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이랑 무슨 이자율이 있습니까? 그쵸? 시장 이자율이 있고요. 유효 이자율이 있죠. 그럼 시장 이자율은 뭡니까? 기준금리 플러스 신용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기준금리 플러스 신용위험이요. 그래서 동일한 채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회사들이 시장 이자율이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기준금리는 동일하지만 신용위험이 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요? 그럼 결국 이 시장 이자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시장 이자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채권,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현금 흐름을 그 발행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할인해주면 그게 뭐죠? 그게 그 채권의 시장 가격의 공정가치죠. 그래서 내일도 얘기할 거지만 문제에서 공정가치를 안 주고 채권의 그 특정 시점에 시장 이자를 준다는 건 그 시점에 공정가치를 주는 거랑 사실 똑같다고요. 왜냐면 그 시점에 잔여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 시장 이자, 즉 시장에서 평가한 이자율로 할인하면 그게 그 채권의 공정가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럼 유효 이자율이라는 건 뭡니까? 유효 이자율이라는 거. 내가 미래에 받을 돈과 지금 현재 받은 돈과 미래에 받을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내가 지금 줄 돈과 미래에 받을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라고 해요. 그쵸? 그럼 유효 이자율 정의는 제가 말로 했으니까 안 쓸 건데 결국 채권의 현금 흐름을 취득 시점이나 발행 시점에 유효 이자율로 할인하면 요건 뭐예요? 요건 채권의 장부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유효 이자율을 주는 건 채권의 장부 금액을 알려주는 거나 똑같은 거고 시장 이자율을 주는 건 채권의 공정 가치를 알려주는 거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 관계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죠.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 관계는 거래 원가, 채권을 발행할 때 거래 원가가 있고 거래 원가가 없고에 따라 나누죠. 거래 원가가 없다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동일합니다. 거래 원가가 없다면. 하지만 거래 원가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1차 시험도 2차 시험도 요거 갖고 문제가 출제되죠. 그럼 채권, 기업이 발행한 사채가 있다고 하면 채권이 발행되면 일반적으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어떤 금액으로 측정합니까? 돌아와서 타임.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은 최초 측정 어떤 금액으로 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했잖아요.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은 최초 측정 시점에 어떤 금액으로 측정해요? 뭐라고요? 무슨 공정가치? 자, 다 쓰세요. 복습을 꼭 하자. 그죠? 여러분,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를 최초 측정치로 하죠. 이 원가라는 게 뭔데? 이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요. 그쵸? 근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계약에 의해서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은 어떤 금액으로 측정한다고 했어요? 최초 측정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했죠. 무슨 공정가치? 나 자체의 공정가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요. 내가 얼마를 제공했는지랑 상관없이 내일 금융자산 가서도 또 얘기할 거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채의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최초의 측정치로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현금 들어오면서 사채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면 채권의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돈만큼 일반적으로 받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발행할 때 거래원가, 사채 발행비가 들어간다고요. 거래원가가. 사채 거래원가가 발생하면
현금 나가면서 거래원가가 이렇게 발생되잖아요. 그럼 요거 거래원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면 거래원가 요거 어떻게 처리해요? 비용 그죠?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죠. 왜? 수익이 안 발생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거래원가가 있으면 사채 발행가액이 내려가. 그럼 미래 현금 흐름은 여기 있는데 지금 실제 장부금액 발행가액은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장 이자를 쓰지 못하고 별도의 유효 이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거래 원가가 발생하면 시장 이자를 못 쓰고 유효 이자를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럼 타임. 우리 일반적으로 유효 이자율법으로 채권을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유효 이자율법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유효 이자율법이란 게 뭡니까? 유효 이자율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야? 유효 이자율법이란 게 도대체 뭔데? 맨날 유효 이자율법 쓴다며. 유효 이자율이란 게 도대체 뭔데요? 유효 이자율법이란 게 도대체 뭔데요? 뭐라고요? 뭐라고? 유효 이자율법이란 아니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유효 이자율법이 뭐라고요? 유효이자율법은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를 한 걸 이자 비용으로 잡는 걸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해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유효이자율법 뭐라고? 기초장부금액의 유효이자를 곱한 금액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앞으로 시장이자가 유효이자에 다르면 채권은 요 유효이자율에 따라서 삼각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줘? 실제 시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 흐름 주고요. 시장 이자를 주고요. 거래 원가 줘.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최초 사채 발행 시점에 발행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채권의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다음에 거래 원가를 빼면 그게 발행 시점의 발행가액 이 숫자 나올 거 아닙니까? 원래는 내가 유효 이자를 알고 있다면 거래 원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유효이자를 문제에서 안 주고 얘 주고 얘 주고 얘 준다고요. 그럼 발행가액까진 줘. 그리고 문제에서 뭘 준다고 해서 추가로 이자 비용이나 X1년도의 이자 비용이나 X1년 말에 기말 장부 금액을 준다고요. 그쵸? 제가 중급회계 원에서 가장 중요한 산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를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를 준 다음에 추가로 그 해 연도 말에 이자 비용을 줘요. 그럼 이자 비용이라는 건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 알고 내가 요거 계산하면 요거 알기 때문에 역산하면 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래 원가가 발생하는 경우에 유효 이자율을 추정하는 문제를 많이 낸다고요. 또 뭐도 물어봐? 이렇게도 안 주고 또는 기말 채권의 장부 금액이 얼마나 줍니다. 기말 채권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기초 장부 금액 1번에다가 1 플러스 유효 이자율 빼기 현금 지급액이나 현금 수령액 하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문제에서 현금 흐름을 줬기 때문에 요것도 알고 있어. 조식을 이용해서 요것도 구했어. 문제에서 요거 줬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역산해서 요거 구할 수 있잖아요. 제가 풀어드리진 않겠지만 세무사 2016년 2차 기출문제인 문제 2번 보시면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요 논리로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진짜 막상 시험 보러 갔을 때 요거 못 구한 사람들이 반 정도 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쵸? 그게 지금 문제 1번의 물음 1번이에요. 해보겠습니다. X1년 초에 X1년 초 이렇게 있고요. X1년 초에 만기가 3년짜리 채권을 발행하는데 액면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액면 이자율은 8%예요. 매년 8,000원씩 받겠죠? 그 다음에 이 시점에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래요? 이때 사발비로 거래 원가로 4,633원 발생했고요. X1년 말의 장부 금액이 요 시점 X1년 말의 장부 금액이
93240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X 1년도에 이자 비용 물어봤죠? 사실 정말 다양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풀어보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뭐겠어? 이 경우에는 X 1년 초에 발행가액은 구할 수 있잖아요. 저식 중에서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10만원 곱하기 3년에 시장이자율 10% 현가계수 곱해주고 8,000원 곱하기 3년에 10% 연금 현가 계수 곱해주면 X 1년 초에 요 채권의 공정가치가 나오고 여기서 발행가액만큼 돈을 차감하니까 여기까지 하면 실제 X 1년 초에 채권의 발행 시점의 장부 금액은 얼마 나와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90303 나와요. 393. 여기까지 괜찮죠? 그쵸? 이것도 너무 처음부터 설명하면 여러분 루즈하니까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혹시 나 너무 빨라 난 기초적인 이론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찾아오세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X 1년 만에 장부 금액이 93240인데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90393이라는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1 플러스 유효이자율 R 한 거에다가 X 1년 말에 현금 지급액 8,000원 빼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역산하면 우리가 유효이자를 추정할 수 있지. 이렇게 추정한 유효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12%인 거 알 수 있다고요. 마무리로 X 1년도에 이자 비용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기초 장부 금액이 90393이니까 여기다 12% 곱하면 X 1년도에 이자 비용이 나오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1차에서 뭐 요 정도는 많이 출제가 됐죠. 여기까지요. 근데 정말 이렇게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유효이자를 구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X 1년도에 이자 비용을 물어봤다면 이렇게 구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나온 김에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유효이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고요. 나온 김에 잠깐만 정리해 보면 유효이자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할인 발행을 했을 때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죠. 그럼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여기 이자 비용이 오고 여기 액면 이자만큼 현금이 올 거예요. 대차가 안 맞지? 대차 안 맞는 것만큼 여기 뭐가 와요?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면 사채 장부 금액이 여기까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이자 비용을 구하는 산식은 일반적으로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R이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이자 비용을 구하려면 유효 이자율을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유효 이자율을 몰라도 이쪽 사이드에 집중한다면 이자 비용을 또 구할 수 있어요. 이쪽 사이드에 집중한다면 그럼 유효 이자 이게 유효 이자인데 요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인데 이 유효 이자라는 건 액면 이자 플러스 요걸 뭐라 그래?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사채 상각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효이자라는 건 액면이자 플러스 사채 상각액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채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상각액이잖아요. 그래서 유효이자는 액면이자 더하기 상각액인데 요 상각액이라는 게 도대체 개념상 뭔데?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상각액이라는 게 개념상 뭐예요? 그쵸. 상각액이라는 게 장부금액 변동액이라고. 그럼 장부금액 변동액이라는 게 뭔데요? 기말 사채 장부금액에서 기초 사채 장부금액 뺀 거죠. 그럼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액면이자가 8,000원인 건 문제에서 줬다고요. 그리고 기말 장부 금액이 93240인 것도 줬어. 기초 장부 금액은 내가 구했잖아요. 90393.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도 이자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자율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기도 해요. 최근에 저희 세무사 기출문제를 보면 요거 한번 나왔었죠? 기말 장부 금액, 기초 장부 금액 주고 액면 이자 준 다음에 이자 비용이 얼마냐? 유효이자 안 주고. 그때 유효이자를 구하려고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내가 상각의 의미를 안다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을 꼭 좀 알고 계셔야겠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좀 얘기해 봤고요. 여기까지 중요하니까 할인 발행 같은 경우 어떻게 돼? 할인 발행. 지금 여러분 그래도 심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액면 발행이 뭔지 할인 발행이 뭔지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우리 너무 길어지니까 할인 발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여기 이자 비용이 오고요. 당연히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이자율이죠. 그 다음에 여기 현금을 보면 당연히 액면이자니까 액면이자만큼 현금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할인 발행은 이쪽에 오잖아요. 사채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럼 할인 발행 같은 경우 여기 어떤 금액이 와? 기초 장부금액에서 기말 장부금액 뺀 게 할인 발행의 상가액이죠. 요렇게 구성이 돼요. 할인 발행 같은 증발행 같은 경우 이건 할인 발행이고 실제로 저희 시험에 쓰니까 요 모양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자율을 알아야지만 내가 이자 비용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 두 개만 알아도 구할 수 있다고요.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가액이라는 게 장부금액의 변동액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꼭 아셨으면 좋겠고 사채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 처리는 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물음 2번과 3번에 있는 두 번째 주제인 사채 기중 발행 볼 거예요. 사채 기중 발행 지우고 사채 기중 발행 이슈를 좀 보죠.